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빠르게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있으시면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지용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제 세계 석학들과 그다음에 각 정부 행정수반의 대표들이 1년에 한 번씩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럼이자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의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환경 문제도 나왔고 전쟁을 일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물류 대란과 같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까지도 온 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 이런 상황을 두고 유명한 헤지펀드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분의 얘기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누구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다. 따라서 현금은 쓰레기요. 더 쓰레기는 주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평가됐을 때 사서 향후에 나중에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그게 벌써 꽤 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결국 뭘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현금 보유, 주식 보유보다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는 그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대표이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염두에 둘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고 위기가 막 닥쳐오는 것 같고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 시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부동산 고민 상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동산 이야기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주차장과 도로 등 이 기반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대상지로는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선정이 됐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국토부가요, 갑자기 발벗고 나섰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4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소형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리고 마지막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새 완화하는 모아주택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수백억씩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6월 1일 날 이제 취임하고 당선되고 나서 바로 즉시 모아타운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단 하루도 더 늦출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6월 지금 지난주에 나온 거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 시설을 지원해주겠다. 120억 광명, 그다음에 동천은 150억. 큰 돈입니다. 여기에 기반 시설이라 하면 어디다?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무슨 공원 혹은 기타 인프라 시설도 커뮤니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원주민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밀어주는데 서울시는 앞에서 엄청 끌어주죠. 뭡니까? 서울시장 되자마자 지금 6월 7일, 6월 7일 자료입니다. 6월 7일 보도자료에 의해서 서울시 모아주택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 가능토록 충수를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또 무슨 얘기를 또 했습니까? 종상향,
종상향이라는 표현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거하는 곳은 대부분 주거 전용 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거주 지역이 일종을 해서 여기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쾌적한 주택만 지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층수를 4층 이하, 4층까지밖에 못 씁니다.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이제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그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게 7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종, 2종에 주로 많은 빌라들이 포진되어 있죠. 3종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자, 이 얘기는 뭐다? 3종은 용적률이 300%로. 이런 식으로 종상향해주게 되면 층수가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좀 더 규제의 어떤 심의 과정들을 다 없애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더 높이 층수를 지어서 재개발할 수 있게끔 원주민들이 빨리 재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층수 완화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 모아타운 개발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동안 벌써 1월 15일자에 모아타운 발표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만 지금 6개월이 지나니까 좀 더 이제 그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실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주택정책실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겠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속통합도 있고 민간 재개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모아타운 쪽을 중점 과제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에는 뭘 넣겠다? 재개발 전문가를 갖다 두어서 사전에 자문제도를 두어서 그 동네 분들이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몇 층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고 구역 계획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뮬레이션 사업성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물어보라는 거죠. 다 무료 서비스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전문가가 서울시에서 무료 지원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 얘기는 또 재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 마시고 다 맡기세요.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제도라는 거죠. 계획 수립하고 적정 범위 설정하고 사업성도 따져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재 토지 5평, 10평 갖고 계시면 나중에 몇 평짜리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을 돌려보니 그 원주민 추가 분담금은 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종상향시킨다는 게 1종, 2종, 3종. 그래서 이게 종상향이 되면 층수가 어떻게 된다? 아까 2종은 7층까지밖에 못 쳤어요.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10층까지 졌는데 최대 맥시멈 13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7층을 아예 중간에 이런 심의 과정 없이 웬만하면 다 15층까지 지어주고 또 2종일 경우에 3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 300%니까 더 위로 종상향되게 되면 3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7층밖에 못 짓던 아파트들을 15층에서 20층, 30층으로 높아가는 커다란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재개발할 마음이 없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뉴스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국토부도 지원하고 서울시도 지원하는 게 뭐다? 바로 지하 주차장 지으려면 원래 주민들이 돈 다 내야 되죠. 그다음에 녹지 공간 확보하고 공원 만들고 거기에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운동 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뭔가 그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전부 다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보행 편의시설에서 그 길도도 확장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 돌아다녀 보십시오. 서울시 구석구석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그런 주민들은 지금 모아타운으로 다 턴해서 모아타운으로 가자고 다들 지금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번동이나 저쪽에 그 면목동 이쪽 지역을 과거에 이런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던 이런 곳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아름다운 멋진 대규모 단위 1200세대 이상의 멋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된다. 이 밑에는 다 지하 주차장이고요. 이게 공간, 녹지, 공원 이런 데를 확보하고 멋진 공간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다. 따라서 여기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꼭 놓치시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동안 개발 압력은 높았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또 개발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국토부에서 밀어주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모두 다 지금 제발 재개발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 실수요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그걸 못 받쳐주게 되면 사실 값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공급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보다는 공급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은 올라가고요. 더 중요한 거 모아타운을 할 수 있는 개발지가 몇 군데나 될까요? 점점점 희소성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발하고 싶어도 서울 도심에 용산이 한두 곳입니까? 오로지 한 곳입니다. 한강변 한 곳입니다. 서울 도심에 재개발지가 돼서 아파트 값이 20억, 30억, 40억을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제가 상담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1대1 프리미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해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저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분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어요.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문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네. 근데 전화 목소리가 좀 적으셔가지고 조금 더 볼륨을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네. 일단 제가 최대한 크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자,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네. 관악구의 봉천동 네. 관악현대아파트인데요. 네. 저희 아들이 사는 집은 네. 용인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용인 지흥구에 네. 보라동의 네. 쌍용 아파트예요. 네. 근데 다른 아파트에 살다가 네. 거기 이사를 간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싹 리모델링 해서 또 이사를 갔었는데 지금 이민을 가게 됐어요. 네. 이민을 이제 그 미국에 취직이 돼서 이민을 가게 됐는데 네네. 지금 거주 요건이 2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출국을 하게 되면은 이민자는 1년을 살아도 양도소득세가 없다가 이 매매를 할 경우에 네네.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집이 요즘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안 팔려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네. 그게 정 안 팔리면 네. 지금 출국하고 네. 2년 이내에 팔면은 네.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 맞습니까? 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문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네, 지금 이 그래서 보라동에 있는 아파트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갈지 요게 궁금하신 거죠? 그게 고민이 아니고 네. 매도가 안 되니까 네. 매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네. 전세를 주고 네. 아들 집을 제가 전세를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네. 하면 2년 내로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그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전문가 잠깐만요. 연결을 제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들으면서 하나씩 다 칠판에 적어봤어요. 이제 판서를 다 해봤는데, 이 고민이 많으시네. 이 어머님의 이 저기 아들 사랑 이거 아드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그냥 있죠. 알고 있어요. 이게 소도 집을 팔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네, 알죠. 안 안 팔린다 이거죠. 팔리니까, 예, 예. 네, 안 팔리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집을 전세를 주고 네네. 아들 집으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거든. 네. 그렇게 할까? 네. 아니면 네. 이제 정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네. 무슨 근데 알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가서 예. 아들이 출국을 하고 2년 네네. 2년 내로 팔면은 네네. 양도소득세가 없다 네네. 그래요. 네네. 거주 여건이 2년이 안 됐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출국을 하게 되면 2년 내로만 팔면 네.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네. 지금 팔고 싶어 가지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안은 지금 어머님께서는 네. 지금 이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여기를 지금 팔고 싶은 게 제일 제일 급하신 거예요. 아드님한테 얘를 네. 팔아서 어떻게라도 그 손에 아들 집이니까 이 집을 좀 팔고 싶은데 지금 이민은 팔아가지고 네네네. 아무래도 돈이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는 팔아가지고 가는 게 제일 현명한 1차 방법이고 네. 안 팔릴 경우에는 네. 제가 우리 집을 전세를 주고 걔네 집을 전세를 들어가서 아들 집으로 네. 들어가서 2년 내로 팔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2년 후에도 안 팔릴 경우에는 네. 제가 그 집을 제 앞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사게 네. 되면. 네네. 그죠? 네. 아들 집이라도 제가 사게 되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면 네.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고객님의 상담만 하루 종일 받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네. 부족하면 나중에 사무실 한번 오세요. 예, 이제 더 이상 아. 질문 안 받을게요. 왜 그 모든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예, 그대로 네네. 듣고 여기까지 네. 들었는데도 또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제 사무실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네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네. 아드님의 집을 지금 대신 지금 가서 일단 현재 네. 관악현대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팔고 싶. 네. 네,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듣기만 네네. 해주시고, 예, 지금 네. 시청자분들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니까 듣기만 네. 해주세요. 자, 1화는 자 전세를 주고 아예 전세를 본인이 여기다 전세 주고 일로 가서 전세 산다. 2안 안 네. 팔릴 건 분명해요. 왜 여기 아파트가 그렇게 입지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예, 여기 아파트는 네. 지금 말 그대로 이 시장의 가격이 오를 때 덩달아 오른 것입니다. 입지가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 안에 팔기 힘들어요. 가을이 돼도 힘들어. 그래서 아드님이 출국해서 나가시더라도 아드님 손에 그냥 어머니 마음에 돈을 지어주고 싶지만 힘들어요. 그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께서는 관악현대에 전세 주고 본인이 여기 쌍용 아파트 들어가서 그냥 전세로 살겠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때는 뭔가 팔리지 않을까.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안, 이 안으로 해서 2년 내에 매도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걸로 일단 트라이를 하시고 일단 시도를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어머니가 제대로 얘기하셨어요. 자, 2년이 지나도 안 팔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2년 안에 팔아야지 절세 효과가 있는 건데 못 판다. 그때는 어머니가 인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1가구 2주택인데 물론 집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때 둘 중에 따질 건 뭐냐면 자, 아드님은 지금 현재 미국 가서 이민을 가는 거지만 한국에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또 본인이 지금 외국에 나갔잖아요. 예,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팔려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지금 저쪽에 뭐 아마 시민권은 아니고 지금 영주권 받고 갈 텐데 자 영주권자가 팔 때 혹은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서류 절차들이 이게 조금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자 일단은 지금 팔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올 가을까지는 이곳의 입지가 대단히 좋거나 인기 아파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냥 편안하게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이 집을 급하게 팔수록 또 가격은 다운되니까 요 아까 얘기하셨던 2년 내에 전세를 어머니가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서 쓰시고 여기 관악 현대 아파트는 전세 워낙 잘 나가는 곳이고 저기 아마 여기 전세 들어가시면 뭐가 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여기 전세 들어가시고요. 아드님을 위해서 혹은 지금 전화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이 전세값 빼고 여기 들어가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금이 목돈이 좀 남는다. 그 목돈을 남는 걸 가지고 어디에 한다? 자, 아파트를 다시 사지 말고 이런 때 재개발지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재테크 차원에서 아들은 미국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어머님이 아드님의 목돈을 가지고 혹은 결국은 어머님 돈이지만 부풀려서 어머님도 재테크하시고 그다음에 아드님도 재테크하시는 이 2년 동안에 충분히 재테크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빈집으로 놔두지 마시고 어머님이 들어가시고 어머님이 아드님을 대신해 사시되 그 약간의 차익이 남을 텐데 그 돈이 남는 걸 가지고 뭐 하신다? 다시 재테크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증식시키다 자산을. 왜? 이 용인 쌍용 아파트 가지고 뭐 부풀리고 이거는 거의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또 찾자.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해서 목돈을 불리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궁금한 사항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사무실로 오시면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1:1 대면 상담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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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예.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서울 그 광진 그 한강 광진 그 조합 아파트 하나 신청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뜬금없긴 한데 네, 조합 아파트가 말이 많잖아요. 잘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지금 초기 상태라 제가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해서 네. 이게 좀 어떤가 싶어서 이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여기 지금 조합원으로 계신 거예요? 예예. 네, 지금 한강 어디라고 하셨죠? 광장이요. 한강 광장 지역주택 조합을 가지고 계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렇죠. 거죠? 예예예. 네, 아무래도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의 상담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그 뭐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모든 게 여기에 막 다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어차피 투자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건데 예. 이제 이런 케이스도 지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게 언제쯤 가입하셨습니까?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아, 작년에 하셨군요. 이거 조합 예. 가입할 때 그 홍보 문구에 보면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잖아요. 그죠? 분양가가 분양가가 뭐 많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다른 데로 조금 비싸요. 딴 데라면 어디보다 예를 들면 보통 한 5, 6억씩 하는데 네네. 여기는 9억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의외로 가격이 좀 의외로 다른 데는 뭐 예, 반값 예. 아파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좀 예. 굉장히 좀 가격도 많이 받았네요. 근데 예. 분양가에 어떤 그런 메리트도 없는데 근데 여기를 왜 그 조합원 가입을 하셨어요? 일단 그게 잘 되면 네. 그 정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 예를 들면 분양가도 지금 일반적인 6억을 넘어서 5억을 넘어서 아까 9억까지 한다고 했고 그러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 거기가 거예요? 그 배산임수라서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한강이 보여요. 그렇죠. 예, 이쪽 네. 자, 배산임수.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지리설상 무슨 저쪽에 이제 워커힐 쪽이고 그쪽에 광장동 쪽이라든가 이쪽이 좋아요. 성수 전략지구라든가 그 지하철하고도 가깝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놓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교통 호재, 지하철 그 교통 그다음에 입지 지금 얘기하신 게 주로 입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좀 놓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지역주택조합이나 조합원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구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뭐 한강 광장이 아니라 그 뭐 여러 군데 많습니다. 뭐 서울시에 워낙 수십 군데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구역이라 했을 때 이 전체 구역에서 그 토지 사용권 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고 사용권 확보는 그러니까 동의를 얻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사용하겠다라는 동의인데 이 동의가 50% 이상이 될 때만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 50% 이상 돼야지만 분양할 수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대다수의 지주택 조합 아파트에서 그냥 분양을 먼저 시작합니다. 예. 그 여러 그 일반 대중한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토지 사용권 확보가 여기 지금 몇 %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토지 사용권이요? 네? 토지 사용권은 60%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60%요. 예, 사용권 60% 됐다. 자, 이게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이 토지 사용권 확보를 그 조합원이라든가
일반 그 임원들만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워낙 이게 가려져 있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은 거죠. 60% 했다, 70% 했다, 80% 했다라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구청 홈페이지 가시거나 구청 담당자한테 가시면 이 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리포트하고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규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조합 그 대의원 회의도 하고 조합원들이 모여서 일정량 총회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가셔가지고 권리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여달라, 몇 퍼센트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걸 반드시 오픈하게 돼 있어요. 자료를 데이터를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누구누구가 아니라 얼마까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거를 또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그걸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토지 사용권 확보가 이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80% 이상이 돼야지만 정식 조합이 설립되고 95%가 돼야지만 토지 사용권 확보가 그래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그 구역에서 95%를 다 거의 다란 얘기죠. 5%만 빼고 전부 다 토지 사용권 확보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이 이 95%는 너무 심하니 얘를 90%로 낮춰주자. 이런 지금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95% 맞추는 것은 진짜 이 확률이 몇 프로다? 4에서 6%도 안 돼요. 그건 맞습니다. 90% 정도 돼야 맞는데 그렇죠. 세죠. 그 저기 뭐 트리마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수동에 있는 거 그것도요. 처음에 조합 아파트였어요. 이렇게 무너졌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 될 것처럼 90%까지 왔는데 90%까지 왔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런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조합원들, 가입자들 또 피해자들이 많고 사업이 좀 진행되게 해야지만 공급이 나오는 거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법규를 좀 바꾸고자 지금 노력 중인데 아직 바뀌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 시청자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60%예요. 그죠? 60%야. 일반적으로 특별한 땅들, 일반적인 무슨 토지 사용권 확보가 95%인데 뭐 나라에서 뭐 대토를 받거나 저쪽에 송도라든가 뭐 청라나 영종도처럼 국가 땅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대토를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지주택 조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들에 있는 곳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그 지역 거를 마치 샘플처럼 갖다 얘기하면서 우리도 80%, 85%만 넣으면 갈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정말 99.999%의 대다수의 지주택 조합은 95% 아직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60%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10년은 갈 것 같아요. 너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는 조합원 저는 어떻게 보면 탈퇴 그 방법을 좀 찾으셔서 그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것도 사실 그 조합원 그 어떻게 보면 그 정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정관도 조합원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탈퇴와 입회 이런 것들도 초기에 정해진 것은 기본적인 룰을 따르지만 그래서 조합원들이 본인의 권리와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조합원들이 냈던 처음 기존 대행비라든가 뭐 홍보 대행비라든가 영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토지 확보 현황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좀 지금처럼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주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원회를 조직해서 같이 참여를 하시다든가 아니면 털고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가능하다면 저는 좀 지금 갈 길이 좀 멀어요. 여기 지금 60%면 여기 지금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여기 그 주택 조합 관련돼서 저기에 관련된 분들의 좀 피해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안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인내심을 갖고 가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적극적으로 조합원 그 권리 행사를 하시고 참여하시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 그럴 때는 어떤 탈퇴나 회원 탈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라.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구청 가서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 살펴보실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이 시장의 상황 속에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들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상담 신청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모아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네. 그 지원 관련해서 제가 문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제 자녀 명의로 자금은 한 1억 5천 정도 수준에서 네. 약수역하고 뭐 청구역 네. 뭐 이런 신당동 인근에 이제 신축 빌라 있죠. 네. 투룸을 이렇게 전세 끼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계속.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지금 괜찮을까 해서요. 아, 네. 궁금해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 서울 도심에 제대로 찍으셨어요.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잘 찍으셨어요. 예, 여기 지금 보셨는데 신축 투룸 빌라를 지금 전세를 끼고 1억 한 5천이라고 하셨나요? 1억, 네, 1억 한 5천. 1억 5천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투자 금액이 시간이 가면서 계속 올라가요. 자, 지금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투자 쪽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좋은 곳들은 정말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방송에서 강조하지만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돼요. 희소성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다이아몬드 광석은 없는데 사고자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이아몬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석유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석유를 애들이 감산 조치를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비싸게 팔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이 지금 재개발지 물건들도 과거의 약수역에 여기 지금 전부 다 공공 재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이 지금 다 지금 동의서 갖고 추진하고 있어요. 청구역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신당 8구역도 있고 여기는 이미 뭐 관리처분 계획인가 거의 막바지까지 다 달았고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제가 볼 때는 약수역은 여기 위에 상단 이쪽 일부 지역 그쪽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여기가 1번 그다음에 2번은 지금 신당역 쪽에서 지금 그 위쪽을 보면 청구역 쪽을 보면 이쪽에 지금 상가들이 그 도로가 따라서는 쭉쭉 다 상가들이에요. 그럼 상가 뒤편에 있는 이런 빌라 단지인데 이 빌라들이 밀집돼 있는 곳을 사실은 저는 어디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서는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 쪽 이쪽에가 가장 최고로 좀 투자처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이 저는 사실은 A급지다. 거의 투자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곳이다. 그래서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쪽을 쭉 다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뭐 2호선, 3호선, 그다음에 5호선 이쪽에 지금 뭐 다 6호선 전부 다 이쪽에 다 오기 때문에 도심에 가깝고요. 바로 충무로 뭐 명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향후에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도심 정말 커다란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중에 재개발지로 갈 수 있는 곳은 자 이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A급지는 지금 현장에 다시 가보시면 물건이 전무하다. 왜 예전에는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와. 왜 저처럼 여기에 안 찍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전문가 외에도 많은 일반인도 가면 막 쓰러져 가고 노후도가 막 90%에 가깝고 근데 신축 빌라도 아무도 짓지도 않고 왜 안 지을까요? 누군가 짓겠죠. 왜 웬만한 곳에 가면 막 신축 빌라 많지 않습니까? 땅을 안 팔아요. 그리고 거긴 필지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건축업자가 와서 새로운 빌라를 짓고 싶어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 집을 사야 돼요. 그러려면 땅 주인들이 다 집주인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거의 허락 안 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두 채 사갖고는 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최소한 80평, 100평은 있어야지 빌라가 올라가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다른 곳, 뭐 여기 장충동이라든가 이쪽 위쪽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곧 돈이다.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저는 가셔라. 여기 지금 신당동 약수역 이쪽에서 찾으려면 정말 될 수 있는 A급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배 떠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닌 곳들, B급지 같은 경우는 있어요. 아까 우리 시청자님 얘기한 대로 가서 왜 못 찾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하러 같은 돈 주고 B급을 가냐고요. A급지가 또 있거든요. 여기 말고더라도. 자, 여기 신당역, 여기 바로 신당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정거장만 내려오면 어디죠? 한정거장만 내려오면 어디입니까? 신당역에서 한정거장 오면 상황심역이에요. 한정거장 내려오면 왕십역이고 그리고 여기로 오면은 답신역이고 왕십역에 몇 개의 노선이 있어요? 현재 4개입니다. 근데 앞으로 2개가 더 추가돼요. 몇 개입니까? 6개의 노선이 추가된다. 자, 여기 GTX도 씁니다. 자, 시청자님 생각해 보세요.
GTX 노선이 하나만 뚫려도 무슨 뭐 저쪽에 뭐 파주 운정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그 노선 하나만 뚫려도 아파트 값이 막 상승하는데 여긴 노선이 몇 개라고요? 6개가 뚫려요. 그리고 여기 그 왕십리 쪽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대장주 같은 아파트들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센트러스 아파트, 그다음에 뒤에 있는 텐즈힐. 자, 여기 아파트들이에요. 예? 여기가 지금 25억씩 해요.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가 다 들어왔으면 아파트로 들어올 만한 곳, 재개발지 가는 곳, 아까 여기 신당동 여기 이쪽 근처에서는 견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 앞에 바로 길 건너면 여기 상황심역 앞에 여기 지금 재개발지 하고 있어요. 여기는 A급지가 아니라 뭐다? S급지예요. S급이에요, S급. 상황심역이 앞에는. 그 여기 가칭 9구역이라는데 여기 열심히 또 지금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A급지죠. 자, 이런데 투자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5천이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발품을 파시려면 이쪽 라인에서 보실 게 아니라 이쪽 라인으로 한정거장만 눈을 돌려 한정거장만 오셔라. 그러면 더 S급이 있고 여기 A급이 있다.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에 못 구한다. 그러면은 다신 이쪽에 오시면 이쪽에 뭡니까 간대매 공원 인근의 앞에 다신 역이라든가 이쪽 지역들이 지금 다 모아타운 준비하고 있고 역세권 시프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데서 이미 임장하시면서 눈을 뜨신 거고 비교를 하십시오.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한다? 재개발지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 노후도 요건이 갖춰졌는가. 노후도 요건이 갖춰졌는가를 먼저 한번 보시고 노후도 요건이 갖춰졌는다는 것은 그 노후 동수, 노후 연면적, 과소 필지, 호수 밀도, 그다음에 그 접도율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됐는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주민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노후도는 뭐 80% 이상 다 맞췄을 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막 대형 시장이 있거나 대형 상가가 있거나 대형 종교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오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주민들의 의지, 그들의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려고 하는가, 동의서를 걷고 있는가, 그들이 추진위원회나 준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가, 뭔가 으쌰으쌰 분위기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 그런 곳이 투자급으로서 S급, A급 투자지라는 거예요. 이왕 선생님의 시청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데 이런 데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 아끼셔야 돼. 막 임장한다고 서울시 다 돌아다녀봐요. 가격만 올라갑니다. 어느 날 사지는 못하고 그러면 또 배 아픈 일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끼되 할 만한 곳을 제대로 찍어서 임장을 하셔라.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1대1 상담하면서 세밀하게 상세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화주택에 대해서 관심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더 많은 정보 또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상담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모아타운 관심을 갖고 전화를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뉴스에서 연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중점적으로 공급을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이긴 것도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그러는 거고 또 서울시가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이에요. 그러면 신속통합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는 신속통합 5년에 8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모아타운은 4년이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이쪽 모아타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의회에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과거에 없던 지원을 좀 해주자.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재개발을 준비하던 많은 조합원들이 원주민들이 야 우리 모아타운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점 주목하시고 더 늦기 전에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을 갖고 계시 마시고 본인이든 자녀든 누구를 위해서라도 실물 자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실물 자산 중에서도 소액으로 투자해놨다가 향후에 높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이 바로 모아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는 못하더라도 선착순이니까 방송에 못한 얘기들 거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참 많으신 분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많은 정보, 알찬 정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상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2777번님이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의 내용인데요. 동대문구 장안 힐스테이트 30평대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동대문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를 하시면서 앞으로 미래가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분이 지금 이제 이쪽에 거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안 힐스테이트 이쪽에 이제 뭐 삼성 레미안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홈타운도 있고 장안 현대벤처빌 다 이쪽에 지금 거주를 하시는 건데 자 여기 힐스테이트 이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장안편역에서 멀어요 일단.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방금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문자 주셨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시청자님도 아마 알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가 다 오를 때 덩달아 시리즈로 오를 게 아닌가. 왜요? 이쪽에는 커다란 호재가 없습니다. 무슨 이쪽에 재건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근처에 어떤 무슨 커다란 무슨 교통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무슨 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향후 전망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셔야죠. 예, 장안평이 아니라 안쪽에 청량리 쪽으로, 예, 도심 쪽으로, 왕십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왕십리나 청량리 쪽에 저는 충분히 예,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평수를 좀 조정한다든가 하셔서라도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빨리 나와서 이쪽으로 뭐 이런 표현 쓰면 그렇습니다만 갈아타기를 하는 게 뭐 그 전쟁 표현으로는 탈출인데 빨리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자산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쪽에 지금 이쪽의 라인에 물론 뭐 이쪽에 지금 동부 가선도로 지하 작업도 되고 됩니다만 그것이 여기에 커다란 가격적인 메리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급 일자리나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쪽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이 다 뭡니까? 이거 재생 산업단지로 되는 여기 어떻게 나쁘게 보면 쓰레기 다 모아서 이쪽에서 그런 그 재생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고급 일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네 장안평에는 과거 여기 지금 그 중고차 일동 곳들도 뭔가 좋게 발전을 시키려고 개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동네 자체는 말 그대로 주거 환경으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향후의 미래 가치가 높고 이곳에 커다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개발 효과가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쪽에 오직하면 생각해 보세요. 장안평역 인근에 커다란 백화점, 쇼핑몰 없지 않습니까? 있던 곳도 다 나가고 있던 극장마저 다 없어지고 왜 그럴까요? 주민들의 소비가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고 여기에 커다란 돈이 안 모인다는 얘기예요. 기업도 안 모이고 직장도 안 모이고 사람이 안 모이고 일반 거주자만 있다 보니까 대형 쇼핑몰도 나가고 백화점도 없고 무슨 극장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형 그런 CGV라든가 롯데라든가 그런 데가 왜 빠져나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주변의 환경 변화상을 보셨다면 빨리 좀 어떻게 보면은 하루속히 좀 새로운 곳을 찾으셔서 동대문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옮겨 타라, 핵심적으로 갈아타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있고 고급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대문구 내에서 만약에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중심 쪽으로 들어오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948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자양사동 2구역과 4구역 다세대 주택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2구역과 4구역 중에서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괜찮다면 어떤 곳이 나을까요? 아유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이 자양사동 보면 아마 이분 여기 굉장히 그 아주 활달하게 가셔가지고 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 여기가 3구역, 여기가 4구역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또 보실 때 뚝섬 유원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구역은 지금 이분은 2구역이냐 4구역이냐 이제 보시는데 자, 2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빌라 밀집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곳이고 근데 4구역은 아파트가 있어요. 한강 극동 아파트라든가 뭐 성안 아파트라든가 여기 무슨 조그마한 또 하나의 40세대 되는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원 아파트도 다 있는데 여기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 때문에 좀 사업성이 떨어진 건 아닌가.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한강변은 어디겠습니까? 진정한 한강변은 제가 볼 때는 여기 4구역이 진정한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2구역이 작년에 2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2구역이 신속통합계획에 넣었다가 탈락됐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다시 신속통합을 넣겠다고 얼마 전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기 2구역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쪽으로 좀 턴한다고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면 뚝섬 유원지역에서 원래 반경 250m 이내가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지금 350m까지 이걸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350m가 반까지 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 끝까지 보면 500m 이내에 있으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가능합니다. 딱 아슬아슬하게 2구역은 됩니다. 1구역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래서 1구역은 그냥 신속 통합으로 넣어야 돼요. 예,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가던가요. 예, 3구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여기 일부를 지금 합쳐가지고 1구역을 갔는데 어쨌거나 1구역과 3구역이 가려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아까처럼 신속 통합이라든가 이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구역과 4구역은 무엇이든 갈 수 있다. 여기는 신속 통합도 가능하고 모아타운도 가능하고 역세권 시프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특히나 그중에서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4구역이다. 단지 단점이라 하면 세대수가 많아서 아파트들이 한 서너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 때문에 사업성이 나쁘지 않느냐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한강변은 어디입니까? 한강공원이 있고 이 한강공원에 모든 메리트를 누릴 수 있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는 4구역입니다. 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는 재개발할 때 존치구역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한강 극동 아파트 30년이 넘었습니다. 다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아파트가 혼자 재건축할 게 아니라 주변에 빌라들, 이런 빌라들 다 함께 동의서 갖고 와서 같이 재개발을 추진하십시오라고 이쪽 지금 아파트 관계자들한테 재건축을 준비하는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다? 결국 2구역이나 4구역이나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존재인데 투자 어디를 해도 좋은 곳이다. 예, 그러나 2구역과 4구역이 저는 합쳐서 둘이 결합돼서 역세권 시프트로 가던가 뭐 모아타운으로 가던가 같이 갈 때 시너지 효과가 크고 또 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투자 가치가 훨씬 더 그들에게는 커다란 수익을 더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군데를 꼭 치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2구역보다는 4구역이 좀 더 향후에 미래 가치가 크고 수익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1147번님의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오동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면목오동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요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목오동이 아까 면목동 자체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많이 활발하게 하시던 곳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 모아타운으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사가정역, 면목역 뭐 다 뜨겁습니다. 이쪽에 위쪽까지 상봉역까지. 그러니까 면목오동 이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두산 아파트 그 인근이라든가 그다음에 면목초등학교 뒤에 여기 면목주민센터 이런 쪽들이 지금 전부 다 가서 보세요. 정말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뜨거워. 예. 투자 금액이 1년 전만 해도 5천만 원이 안 들어갔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다? 지금 1억 5천 이하 없습니다. 자, 1년 만에 1억 이상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금 2억 가까이 갑니다. 1억 5천에서 2억 투자하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 좋아하시면 하셔도 돼요. 왜 가깝잖아요. 바로 내려오면 아까 성수역이고 뚝섬 유원지역이고 내려오면 바로 강남이고 청담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변의 아파트, 아파트의 어떤 시세를 보라는 거죠. 주변의 아파트들이 자, 여기가 나중에 대규모 단지로 아파트 단지가 되면 또 달라지긴 합니다. 왜? 왕십리처럼 혹은 청량리처럼 혹은 은평 뉴타운처럼 은평구가 아파트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확 다 바뀌고 왕십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까 뭐 텐젤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그 센트라스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건 그 이외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한다고 본다면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심 쪽에 투자를 해라. 아까처럼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청량리나 답신리나 왕십리나 아니면 그 안쪽에 그 서울 도심 쪽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향후의 수익이 더 극대화시키고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잘 가시고 잘 보신 건데요. 이 투자 금액이 비슷하고 같다면 굳이 위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서울 도심 내 대장주 아파트들, 잘 나가는 아파트들 바로 옆에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요. 자, 이런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양재용 전문가가 진행하는 1:1 대면 상담 저희가 또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